본 방송은 2월 22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19번째 그 첫 번째 이야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호스트 조건입니다. 이제 야구 개막까지 딱 3주 남았습니다. MLB 구단들은 시범 경기에 돌입했고 KBO 구단들도 친선 경기를 통해 실전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구단 전력의 윤곽이 잡히는 기간인 만큼 저희가 2주 전엔 KBO 프리뷰를 진행해봤으니 오늘은 2025 MLB 시즌 프리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방송을 함께 진행하실 세 분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송준영 PD님, 진정영씨, 조광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야자수 메이저리그 프리뷰 진행 순서는요. 오늘 월요일 방송에서 아메리칸 리그 그리고 목요일 방송에서 내셔널리그 순으로 이어집니다. 각 지구별로 주요 이슈들을 다뤄보고요. 야자수 패널들이 뽑는 이번 시즌 주요 키플레이어, 팀별 키워드, 시즌 전망, 그리고 종합 파워랭킹 선정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메리칸 리그 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부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저희가 만나볼 서부 지역의 첫 번째 팀은 휴스턴 애스트로스입니다. 스토브리그에서 알렉스 브래그먼이 FA 자격을 행사해 보스턴으로 떠났고 카일 터커는 시카고 컵스로 트레이드되어 팀을 떠났는데요. 팀 타선의 주축 선수 2명이 동시에 이탈했는데 이 공백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성적 하락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네. 그만할 때 됐죠, 솔직히. 10년을 했으니까. 10년을 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크리스탄 워커를 샀잖아요. 일단 이탈 다 제치고 일단 크리스탄 그렇죠. 워커는 일단 저평가된 리그 수익권 1루수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가 문제긴 하지만 연평균 20밀이죠. 20밀 정도면 굉장히 싸죠. 효율적으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선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죠. 근데 이제 뎁스도 빠졌고요. 사실 브레이그먼도 빠지고 그다음에 지금 터커도 빠지고 그랬으니까 뎁스도 빠지고 지금 프런트 방향성 또한 뭐 한 번 더 이제 노려볼 만한 방향성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리툴링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리툴링에 가깝죠. 리빌딩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리툴링.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팜이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이긴 하거든요. 양과 질 모두 지금 메이저 최하위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알투베가 홀라 남았는데 지금 좌익수로 가느냐 이루수로 가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루수로 남는다면 팀 성향에 비해서 내야 수비가 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좀 약간 80승 초반대 리툴링 초입 팀 그 정도라고 간신히 사수하는. 그렇죠. 그 정도의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터커 빠진 게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알투베와 뭐 워커 좋은 선수긴 하지만 팀 타선의 티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정도의 어떤 파괴력을 가진 선수는 아니고 프로필상 허점도 분명히 있는 선수고 그리고 뭐 요르단 알바레즈 이 2명 정도가 이제 키 코어가 될 텐데 그 외의 선수들 이제 서포팅 캐스트 자체는 타선은 괜찮아요. 제가 광은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뭐 야이노 디아즈라든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러워하지만 뭐 아이삭 파라데스라든가 뭐 또 여기다 굳이 한 명 더 추가한다면 제레미 페냐 정도까지 뭐 이 정도까지는 나름대로 MLB 레귤러 레벨 꽤나 준수한 그런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들인데 뎁스 쪽에서 일단 좀 문제가 있고요. 분명히 지금 브렌단 로저스 데려왔다는 얘기 있죠. 맞아요. 이쪽도 내야가 좀 급한 상황이라 일단 어떻게 데려왔고 결정적으로 투수진이 매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리툴링을 하는 전형적인 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프란버 발데스는 어쨌든 프런트라이너급 투수임에 분명하니까 약간 제외를 하고 얘기하자면 헌터 브라운, 로넬 블랑코, 스펜서 아리게티, 그다음에 이제 헤이든 웨스네스키 정도인데 다 매력은 있는데 상수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팀이 그렇죠. 전격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만한 팀의 로테이션이냐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하나씩 어딘가 구멍이 있거나
하방이 좀 불안하거나 상방이 막혀 있는. 그러니까 뭐 로넬 블랑코라든가 뭐 이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방이 좀 아쉬운 케이스고 헌터 브라운이라든가 아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스터프 자체는 뛰어나지만 당장 아직 어리기도 하고 조금 더 짬바가 좀 덜 차서 좀 하방이 불안한 그런 케이스들이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좀 여러모로 전력이 좀 불안하다. 그래서 지난 시즌까지는 이제 어떻게든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어떻게 버티면서 기어이 또 가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죠.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나마 30등까지는 안 찍고 27등, 8등 어떻게 버티다가 그 매치랑 그 벌랜더 트레이드였나요? 네, 그쵸, 네. 그쵸. 예,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시작까지 싹 다 털려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지금은 탑 100은커녕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뭐 탑 150, 탑 200에 들 만한 유망주도 없지 않나.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리셋을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버튼을 누를 시기가 언제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알바레즈 계약 중후반 즈음 접어들었을 때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렇죠. 내후년 정도. 네. 이게 알바레즈 그러니까 지금 휴스턴 타선에서 S급 타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사실 알바레즈 말고는 안 떠오르는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A급도 2명 말고는 없어요. 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리빌딩 버튼을 누른다면 그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휴스턴 타선은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아요. 맞아요. 네, 그동안에 우리가 휴스턴에 대한 눈이 좀 많이 높아져 있어서 그렇지 그냥 타선 몇 면대만 놓고 보면 되게 괜찮은데 내야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외야 뎁스가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일단 주전 외야가 맥코믹의 벤가멜의 메이어스면 이 주전이잖아요. 아득하죠. 좀. 네. 뭐 알바레즈가 좌익수가 된다곤 하는데 사실 안 하는 게 낫고. 그죠. 알투베 선수를 좌익수로 돌리려는 시도도 이해는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돌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야수 퀄리티는 좋으니까 올해는 그래도 좀 경쟁력은 보여주지 않을까 싶긴 해요. 뭐 와일드카드 한 자리 정도 노려. 네네네. 그렇죠. 노려볼만 하다. 우승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투수진을 조금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어느 정도의 상방이 있는 팀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예.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하방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되는 그런 선발들이 있고요. 로넬 블랑코는 근데 이번 시즌만큼 던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 없을 거예요. 없어요. 네.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그죠.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이제 미드 로테이션 퀄리티니까 그 그렇죠. 정도는 기대할 만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목을 하고 싶은 게 헌터 브라운. 예. 맞아요. 헌터 브라운이 굉장히 이번에 레퍼토리가 굉장히 세련됐더라고. 아직은 투박하지만. 그렇죠. 아직은. 예, 아직은 투박하지만 세련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브레이크아웃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헌터 브라운과 이제 그 프라모 브레데스 이 둘까지는 괜찮은데 이 세 번째 아래에서 이제 네. 로네 블랑코나 뭐 이제 오선 발언하는 웨스네스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네. 그 컨텐더 팀의 로테이션 퀄리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제일 지금 휴스턴 팜도 없고 타선도 약해진 상황에서 제일 변수는 로테이션에서 아리게티와 헌터 브라운이 어느 정도의 그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그렇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80등 초반이 정배로 보지만 그거에 따라서 80 후반대, 중반대까지 가는 와카팀까지 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네. 다음 팀으로 넘어가죠. 네. 아메리칸 리그 패왕의 모습을 휴스턴이 되찾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 이야기 나눠볼 팀은 시애틀 메리너스입니다. 이번에도 시애틀은 뭔가 2%가 모자란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타선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팀의 코어이자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인 훌리오 로드리게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훌리오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뭐 클래스는 있는 선수잖아요, 사실은. 뭐 그렇죠. 데뷔할 때부터 로얄 로드를 걸었던 선수이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돈 거면 반등에 걸 것 같긴 해요. 돈 걸면 예. 반등에 걸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100%는 없으니까 사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시애틀의 문제는 이따가 뭐 언급을 해주실 거지만 사실 처참한 타선이에요. 맞아요. 타선이기 때문에 훌리오가 부활하면 아직 알사에서 지구 우승 가장 높은 거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시애틀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반등을 안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야구가 점수를 안 주면은 지진 않는데
내야 이겨요. 그죠. 그렇죠. 안 내면 연장만 계속 하는 거야, 그냥. 매 경기. 뭐 1점, 2점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그래,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뭐 길버트, 뭐 루이스 카스티오, 커비, 뭐 거의 다른 팀 같으면 다 일선발로 뛸 만한 투수들을 아무리 잔뜩 쟁여놓고 있다고 해도 점수를 내야 이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팀은 지난 시즌도 그렇고 지지난 시즌도 그렇고 그놈의 점수를 못 내요. 훌리오 말고는 사실 계속 얘기 드리지만 칼 랄리 한 명 빼고는 상수라고 할 만한 선수가 없어요. 아로자레나를 그나마 뭐 기대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변수에 조금 더 가깝다는 인상이 강하고 그 외에 좀 살펴보더라도 A급 타자라고 칭할 만한 선수가 제 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좀 해석이 다를 수는 있는데 뭐 지금 로스터 리소스 기준으로 뎁스 차트 보니까 뭐 빅터 로블스, 훌리오 로드리게스, 칼 랄리, 랜디 아로자레나, 루크 레일리, 미치 애니거, JP 크로포드, 호르헤 플랑코, 딜런 모어인데 어때요? 이거 들어보면. 그렇죠. 아무도 기대 안 하죠. 네, 이걸 누가 기대하냐. 물음표 토성이잖아요. 그래갖고 보강을 지금 몇 년째 타선 보강을 해라 얘기를 하는데 안 해요. 그렇다고 페이롤이 막 그렇게 막 꽉꽉 차 있는 그것도 아닌데 딱히 뭐 이길 생각이 없는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본인들의 약점을 인지를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뭐 만약 인지를 못 하고 있다면 무능한 거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는 거라면은 그거는 괘씸한 거죠. 이게 심지어 보강을 한 거잖아요. 그쵸, 빅터 로블레스랑 네. 아로사레나는 시즌 중 트레이드로 온 거니까 맞아요. 보강을 했는데 또 이만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티모바이를 좀 싫어할 것 같긴 해요. 중장거리 이 팀이 노릴 것 같은 그 선수들은 중장거리 20홈런 거포 정도잖아요. 사실 네. 탑티어 선수들이 여기 온다는 건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사정도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약해요. 그래도 약한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A급이라고 A급, S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편의상 그런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훌리오밖에 없기는 해요. 훌리오밖에 없고 그나마 이제 저점을 찍은 JP 크로포드가 어느 정도는 이제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20위권 타전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타격이 약하면 시즌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죠. 타격은 이제 하방이 없는 대신에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있으면 그러니까 20위권 타선 정도만 가면 지금 어떻게든 네. 그렇죠. 로테이션 퀄리티가 굉장히 좋으니까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저는 이제 장기 레이스 특히 장기 레이스에서는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구 우승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것도 있고요. 여기 로테이션이 말이 안 되는 게 그쵸. 1, 2, 3 선발은 말할 것도 없고 4, 5 선발이 브라이스 밀러랑 브라이언 오웨예요. 얘네 다른 팀 가도 2, 3 선발 뛸 애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이따가 막판에 방송 막바지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지금 시애틀 로테이션 중에 오히려 제일 불안한 건 루이스 카스티오예요. 조인 중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가장 나이가 많기도 네. 하고 지난 시즌에 좀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타선 이슈 빼고는 딱히 흠잡을 데가 없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 타선의 좀 뎁스 퀄리티, 그러니까 고른 퀄리티가 좀 아쉽다. 업사이드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로자레나라든가 랄리라든가 풀리오까지는 터지면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그 외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로블레스라든가 딜런 모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하위 타선으로 내려갔을 때 너무 그 약간 플레이오프 팀의 하위 타선이라고 하기엔 컨택이나 파워나 모든 면에서 빈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터지는 경기, 상위 타선이 터지는 경기에서는 막을 팀이 없을 겁니다. 예, 되게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잘 풀리면 한 92, 3승. 잘 풀리면. 예, 안 풀려도 로테이션의 힘으로 하방이 되게 높다. 5할은 할 것 같다. 5할은 네. 할 것 같아요. 올해도 그랬으니까. 그쵸. 당장 24년도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의 팀이다. 그러니까 좋은 팀인데 약점이 너무 뚜렷한데 그걸 보강하지 않는 게 좀 약간 괘씸하다 이 정도. 그리고 올해 훌리오 리스크가 터졌으니까 저는 그렇죠. 네. 그게 조금 더 불안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훌리오가 계속 잘했으면 솔직히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냥.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훌리오가 지금 유일한 A급 타자. 훌리오가 지금 굉장히 부진했던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지금 변수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주전 마지막. 팜 시스템의 최상위 유망주들은 다 야수다. 그리고 전부 다 뭐 WA라든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이라 빠르면 내년 정도에는 그래도 보강이 되긴 한다. 뭐 예를 들어 뭐 콜트 에머슨이라든가 콜 영이라든가 특히 라자로 몬테스 이런 선수들. 그래서 뭐 이런 선수들이 빨리 올라올 수 있다면 나름대로 보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시애틀 타선이 살아나는데 키플레이어는 훌리오 로드리게스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텍사스 레인저스를 만나볼까요? 텍사스는 각종 팀 지표도 중하위권에 그친 가운데 5할 승률이 붕괴됐는데요. 올해는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일단 텍사스는 진짜 재밌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시즌 진짜 볼만한 게 많거든요. 일단은 저는 키워드를 2개로 잡고 싶은데 첫 번째는 타자 유망주고 두 번째는 디그롬이에요. 예. 일단은 텍사스는 디그롬은 일단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있으면 좋고. 예, 있으면 약간 그거죠. 사치품까지는 아니지만 사치품은 그 네. 옆 동네 NBA 이제 그렇죠, 한 분 그렇죠. 계시고. 아, 예. 그거 떠올리다가 하여튼간 일단 디그럼의 존재 여부는 항상 변수예요. 이거는 맞고 그다음에 이볼디가 사실 지금 이미지는 사실 진짜 좋잖아요. 체력이 그쵸. 좋은 이미지잖아요. 네. 근데 후반기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재앙에 가까웠죠. 냉정히 그렇죠. 얘기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은 이제 선발 뎁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번에 이제 나왔던 쿠마로커. 쿠마로커가 상당히 평이 안 좋았거든요. 이제 쿠마로커와 잭 라이터가 같이 묶여가지고 굉장히 조롱을 받았었는데. 버스트 듀오. 그렇죠, 예. 버스트 듀오. 반더베이트였나? 그렇죠. 예.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쿠마로커가 지금 3경기를 아마 뛰었을 거예요. 근데 그 경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좋았어요 내용이. 예. 일단은 슬라이더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플로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잭 라이터는 끔찍했죠. 끔찍하긴 했는데 스타프가 진짜 좋았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도 어느 정도의 뭔가 교정을 하게 된다면 로테이션 평균 상방이 굉장히 높은 선수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쟁여놨기 때문에 텍사스 투수진이 굉장히 괜찮은 결과를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타자 유망주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에반 카터, 와이언 랭퍼드, 조시 영 다 이제 기대치에 비해서 굉장히 하회한 시즌 찍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어린 선수들이고 뭔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제 생각에.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랭포드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좀 랭포드는 급이 다르죠. 다른 그쵸. 타자 유망주들하고. 그쵸. 예. 근데 이제 랭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초반에 굉장히 이제 좀 안 좋았잖아요. 그 그렇죠. 기대치에 비해 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MLB가 작년이 가장 신인 타자한테 가혹한 해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점점 저는 내려갈 거라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랭포드도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툴은 뭐 증명이 됐잖아요. 맞아요. 툴은 모두가 알다시피 좋고 그 다음에 어프로치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나이 대비 굉장히 성숙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성숙한 편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텍사스의 초대 변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돌리스 가르시아도 지금 이거보다는 못할 수는 없겠죠. 이거보단 잘하죠. 이거는 잘하겠죠. 예. 네. 그리고 뭐 작 네. 피더슨 영입도 나름 유의미한 그렇죠. 영입이 될 거고 네. 특히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플래툰으로 돌려서 네. 자기가 강한 손 타사 그 투수 상대로만 붙여준다면 사실 리그 상위권 타자예요. 그렇죠. 네, 좀 극단적인 플래툰 스플릿이라서 그렇지 어느 정도 상황에 맞춰서 쓸 수만 있다면 장타력을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보기 때문에 텍사스 타선은 올해도 만약에 이상적인 시나리오대로만 굴러간다면 리그 탑5 가능하죠. 네, 충분히 가능하기 네.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디그롬 조커 카드 어떻게 네. 뭐 100이닝만 던져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상방이 보장이 될 거고 이볼디의 지금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여기에 저 개인적으로 와일드카드 한두 명 더 꼽자면 뭐 로커는 말할 것도 없고 코디 브래드포드 예, 이 선수도 나름대로 상방이 있는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마흘리나 존 그레이에 비하면 조금 더 매력 있지 않나. 예, 이 브래드포드가 조금 더 힘을 내준다면 뭐 디그롬 이볼디에 이은 3선발 자리 잡아주고 그쵸. 뭐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팀적으로 되게 완성도가 있는 그런 로스터를 꾸리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난 시즌보단 잘하겠죠. 지난 시즌보다 못하면 안 되죠. 안 사실. 되죠. 네. 그죠. 네. 지금 이제 타선이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세미언 시거도 지금 그렇죠. 버티고 예.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이제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위로도 열려 있고 아래도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기대값이 다 네. 중구난방이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봐도 이제 2위는 저는 할 것 같다. 정도. 좋습니다. 터지는 유망주와 건강한 디그롬. 텍사스 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서의 마지막으로 LA 에인절스와 애슬레틱스는 작년 프리뷰 질문을 그대로 들고 와봤는데요. 에인절스랑 애슬레틱스 팬들은 올해 무엇을 보고 과연 야구를 봐야 될까요? 애슬레틱스는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가자면 제가 지난 3, 4년 동안 야자수 나올 때마다 애슬레틱스 욕을 진짜 엄청나게 했어요. 거의 뭐 원한을 그 원수진 사람 마냥 너희는 안 된다. 뭐 구단주가 쓰레기다. 뭐 온갖 얘기를 다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기점으로 메이저리그 팀 같아졌어 최소한. 최소한.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후회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한 거. 그 전에 한 2, 3년은 메이저리그 팀이 아니었어요. 프런트가 너무 삽질을 많이 삽질도 했다고 많고 저는 의지 생각해요. 의욕도 네. 없어 보였고 선수들도 뭐 딱히 퀄리티 있는 선수 없었는데 지난 시즌 기점으로 이 팀이 이제 메이저리그 팀이다라고 할 정도의 로스터는 갖췄다. 특히 올해 영입을 의외로 많이 했다. 알짜배기로 잘했어요 이번에 잘했어요. 애슬레틱스는. 그래가지고 저도 근데 애슬레틱스를 굉장히 많이 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프런트 삽질 중에 하나가 지금 코어들을 굉장히 헐값에 그러니까. 팔았어요. 솔직히 말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팔았거든요. 저는 이게 빌리빈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빌리빈이 잘하는 트레이드거든요. 이제 맞아요. 레디된 애들 좀 데려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깎아서 쓰면 이제 퀄리티 있는 팀 나오겠다. 그 대신 그거 많이 데려오자라는 생각이긴 한데 그거를 너무 이제 중구난방으로 해버렸어요. 이게 문제였긴 방향성도 없고 한데. 그렇죠. 밸류도 네, 못 네. 땡기고. 네. 맞아요. 근데 올해는 뭐 잘 사왔어요. 지금 세베리노 스프링스 사왔고 루이스 유리아스. 네, 그죠. 예. 그다음에 뭐 하위 로테에서 지금 실험해볼 애들이 좀 꽤 있잖아요. 꽤 있죠. 폴란드나 네, 뭐 딘이나 뭐 루이즈도 있고 그쵸, 뭐 발빠른 친구 있고. 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로스터 리소스 가서 뎁스 차트 뭐 그 프로젝티드 그 라인업을 보는데 좋은 아주 매력적인 선수들 많네요. 로렌스 버틀러라든가 로렌스 버틀러 좋죠. JJ 블리데이라든가 음. 하다못해 뭐 타일러 소더스트롬도 빠따에서는 나름 기대에 있는 모습을 그쵸, 보여줬고 여기에다가 뭐 제이콥 윌슨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되게 투적으로 완성도 있고 어느 정도 상방이 열리는 선수들 많이 발굴해냈다는 게 지금 눈에 띄어서 올해부터는 나름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팀일 것 같아요. 네. 어, 거기다가 투수들도 뭐 JP 시어스라든가 뭐 미치 스펜스 이런 선수들 미드 로테이션 실링은 있는 선수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 잘 육성한다면 나름대로 꽤나 가치가 있는 시즌을 보내지 않을까. 그래갖고 잘 풀린다면 75승? 저는 5할까지는 5할까지도. 네, 5할까지 봅니다. 타선 힘이 꽤 괜찮다. 타선도 괜찮고 일단은 짜임새가 생각보다 괜찮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오클랜드 팀 컬러에 맞는 애들을 많이 모아놓은 것 같아요. 저는 브랜든 로커도 그렇고 이제 맞아요. 로렌스 버틀러도 그렇고 저는 로렌스 버틀러나 브랜든 로커나 저는 라스베가스까지 가져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당연하죠. 네. 이 둘은 코어라고 보고 네. 저는 블리데이까지도 봅니다. 블러데이까지. 그다음에 소더스트롬까지도 이제 간당간당한데 소더스트롬. 나쁘지 않고. 제가 또 매력을 느끼는 거는 이번에 꽤 괜찮은 영입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호세 르클락. 르클락. 메이슨 밀러랑 페어링을 해서 이기는 경기 후반에 좀 음. 잠궈줄 수 있는 그런 듀오를 구축했다. 맞아요. 네, 이런 실력에 느낌이 비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네. 지난 시즌에는 메이슨 밀러까지 가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기고 있어도 거기까지 네. 끌고 갈 불펜이 너무 애매했어. 근데 올해는 그래도 뭐 그나마 뭐 타일러 퍼거슨이라든가 뭐 폼 어느 정도 찾아주면 르클럭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춰놨기 때문에 이기는 경기에서 그럴듯한 승리조를 구축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인절스 얘기할까요? 제일 에인절스 얘기해봐야죠. 재밌는 에인절스가 제일 재밌어요. 네. 저는 말할 때. 흥미롭죠. 여러모로 재밌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에인절스를 제가 뭐 글도 쓰고 그랬긴 했는데 지금 한 3, 4년 동안 보는 에인절스 중에는 진짜 괜찮은 오프시즌이라고 맞아요. 네, 생각을 해요. 동의합니다. 네. 네. 근데 몇 시즌 동안의 에인절스가 그거는 몇 시즌 동안의 에인절스가 너무 못했기 때문이고 이게 잘한다는 건 아닌데 네네. 근데 저는 지금 네토하고 오아피 정도는 괜찮은 코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리빌딩 팀으로서의 버텨줄 만한 코어라기보다는 네토나 오아피 제 기준에서는 코어까지는 아니지만 그쵸. 예. 어떤 플레이오프 팀의 레귤러로도 손색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팀의 넘버 1, 2가 되면 문제가 좀 있는데 이 음. 선수들이 뭐 한 6번, 7번 쳐주면서 포수 유격수 주전으로 뛰는 팀이라면 다른 코어가 괜찮다면 충분히 챔피언십 팀 가능한. 근데 이 두 명이 코어잖아요. 코어니까 문제가 있다는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예. 문제죠. 뭐 에인저스는 근데 좀 프런트 보면 좀 눈물 나긴 해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의 이제 구단주 폐악질을 버티면서 지금 하는 거니까 화이팅입니다. 여기는. 이번 이제 FA 시장 무브들 얘기해 주셨는데 전 되게 좋게 보는 게 필요한 조각들 좋게 잘 데려왔어요. 뭐 호르에솔레어라든가 뭐 로또긴 하지만 요한 몬카다 긁어왔고 팀 앤더슨도 로또긴 하지만 또 긁어왔고 JD 데이비스 긁어왔고 뭐 여기다가 뭐 키쿠치 영입이 전 되게 좋은 저도. 영입이라고 보고 여기다가 1년 버텨줄 이제 카일 핸드릭스 이런 느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로스터 구멍들을 그래도 뭐 양질의 선수까지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땜질을 좀 한 느낌이고 팜도 그럭저럭 괜찮다는 느낌 이제 올라오고 있다.
저는 그래가지고 미나시아는 되게 좋게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구단주 데리고도. 네, 구단주 데리고도. 근데 그렇더라고요. 항상 오프시즌 평은 미나시안 오고 나서 괜찮았어요. 계속 괜찮아지고 있어요. 작년도 괜찮았어요. 작년도 이제 필요한 영입들 그냥 알짜배기로 하고 그 다음에 큰 거 안 지르고. 맞아요. 네. 그렇게 괜찮았기 때문에 점점 더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5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5년? 이게 좀 후하게 쳐서 3, 4년 봐주죠. 또 모르니까 아이, 그쵸. 사람 일은. 5년은 너무 가혹하다. 아무리 그래도 운도 안 따라야 5, 6년인 거지. 그게 운이 좀 따르면 3, 4년이고 여기다가 한 명 언급하자면 전 조아델. 그래도 사람같이 했어요. 지난 시즌에. 왜냐면 빼도 박도 못하는 버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시즌에 이 선수가 특히 그 수비적인 측면에서 발전이 꽤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수비가 재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정신 놓고 있다가 ADHD 올리는 사람 마냥 뭐 그냥 오는데 뭐 공을 놓치질 않나. 뭐 레이업해서 뭐 담장 넘기고 뭐 뭐 그랬잖아요. 더블 클러치하고 뭐 이랬는데 지난 시즌 수비는 괜찮았어. 예, 그렇죠, 그렇죠. 빠따에서도 삼진율은 여전히 재앙이지만 음. 맞췄을 때 퀄리티는 괜찮았다. 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메이저리그 레벨의 선수로 클 수 있을까라는 그 기대 정도는 남긴 것 같다. 지금 딱 갈림길인 것 네, 같아요. 올해 잘하면 네, 이제 올해 되는 잘하면 거고 이제 올해 안 레벨 되면 레벨. 이제 네. 역시나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에인절스 화이팅입니다. 랜던 빨리 네. 꺼져야 돼요. 아, 그 랜던 얘기하면 아, 엔젤스 좀 팬한테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정이 좀 떨어졌어. 네, 랜던에 그거는 대해서는 좀 인간적으로 아닌 것 같아. 사람이 좀 아니야. 그거. 네. 네, 좋습니다. 그럼 패널분들이 예측하시는 알서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 시애틀이 보고요. 2위 2위, 3위는 텍사스 휴스턴 경합으로 보고요. 네, 4위는 애슬레틱스, 5위는 에인절스 이렇게 봅니다. 뭐 1, 2, 3위 좀 바뀔 것 같은데 1, 2, 3은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애틀이 조금 더 티어가 높고요. 제 생각에는 텍사스 휴스턴이 이제 텍사스는 워낙 상방 하방이 확실하니까 그렇죠. 텍사스가 조금 변수지 않을까, 다코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상반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편이라서 저는 텍사스 1위, 시애틀 2위, 휴스턴 3위 그리고 4, 5등은 그래도 오클랜드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오클랜드 4위, 에인절스 5위 이렇게 봅니다. 저도 똑같네요. 텍사스 1위, 시애틀 2위, 휴스턴 애슬레틱스, 에인절스. 이게 그런 느낌. 텍사스가 올해 좀 그 어린 타자들이 부상으로 좀 많이 못 뛰었잖아요. 그쵸. 에반 카타나 맞아요. 조시 형이나 맞아요. 50경기도 못 나왔어요. 그 선수들 최소 100경기만 뛴다고 해도 올해보단 성적이 확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애틀은 이런 무브면 전 1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더 써라. 인과응보. 질책의 의미로 업보 1위는 하면 안 된다. 아, 근데 그게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뭐 보면 해야 될 때 해야 필요한 될 때 무브를 해야 안 될 하면 때. 업보를 맞는다. 야구 신이 있더라고. 네, 그렇죠. 내셔널에 하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역 만나봤고요. 이제 중부 지역으로 가봐야겠죠. 알중촌, 알중전형. 작년은 달랐습니다. 4개 팀이 5할 승률을 기록하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졌는데요. 치열한 경쟁 속 영광의 지구 우승팀은 클리브랜드 가디언스였습니다. 올해도 클리브랜드 지구 우승 가능할까요? 이게 아메리칸 리그 중부 지구가 그가 작년에 MLB 프리뷰 할 때도 그 파워 랭킹을 살펴봤을 때는 다 그 10위권 후반에서 20위권 초반 언저리에 다 있었거든요. 다 몰려 있었어요. 지금도 몰려 있긴 한데 지금은 13위에서 16위예요. 다 싹 다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부지구 팀들 퀄리티가 한 단계씩은 다 올라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작년에는 클리블랜드가 우승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클리블랜드는 작년 대비 전력 변화가 많지는 않아요. 원래 이 팀이 전력 변화가 많은 팀은 아니기도 하지만 그래서 조시 네일러가 빠지고 그 자리에 산타나가 들어왔는데 사실 주전 1루수로는 이제 만자르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죠. 카일 만자르도. 그다음에 2루수도 이제 히메네스 선수 트레이드로 내보냈으니까 이제 후안 브리또. 이제 두 자리에 이제 신인급 선수들이 들어갈 예정인데 그럼에도 공격 성적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애초에 클리블랜드라는 팀이 공격의 강점이 있어서 그렇죠. 지구 우승하고 그랬던 팀은 아니니까. 그리고 뭐 투수 쪽 보면 이제 루이스 오티즈가 이제 로테이션에 새로 들어오고 존 민스도 얼마 전에 FA로 들어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토미전 여파로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사실상 유의미한 활약은 힘들 것 같고 네. 여기에 불펜에서도 시월드까지 영입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작년 불펜 지표 보면 미쳤죠. 클리블랜드가 거의 최상위권을 점령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월드까지 합류하면서 뎁스까지 넓혔다라고 보면은 언제나 그렇듯이 경쟁력 있는 팀이다. 이거는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라는 타이틀을 떼도
경쟁력 있는 팀인 것 같아요. 다른 지구에 가도 와일드카드 경쟁은 노려보면 네네네. 물론 이 팀이 저기 동부나 서부에 가면은 우승은 못해요. 네, 그거는 네. 슬픈 일이죠. 네, 중부라서 그러는 건데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만자르도가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네. 여기에 더해서 브리또도 나름 매력이 있는 유망주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라인업이 어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매력이 있다. 그리고 업사이드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몇 년째 부러워하는 선수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상수라고 해야겠죠. 스티븐 관. 네. 관 같은 선수들이 팀 야수 라인업에 하방을 확실히 받쳐주고 있다. 예, 칸과 호세 라미레즈가 하방을 확실히 다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 빈약한 장타력을 가지고도 몇 년 동안 어떻게 버텨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뭐 그래도 뭐 레인 토마스라든가 카일 만자르도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조금 장타를 좀 뒷받침해 준다면 타선도 리그 중위권 그 이상까지는 뭐 업사이드 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오히려 전 투수진이 살짝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평년 대비 특히 로테이션이. 네, 로테이션. 지금 로스터 리소스 기준으로 로테이션이 테너 바이비, 벤 라이블리, 네, 벤 라이블리. 게빈 윌리엄스, 루이스 오티즈, 트리스턴 맥켄지인데 우리가 알던 클리블랜드의 로테이션 퀄리티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바이비가 일선발을 보는 로테이션이라는 게 바이비는 좋은 투수지만 이 선수가 당장 에이스 퀄리티는 아니거든요. 네. 냉정히 말하면. 그쵸.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선발 로테이션의 구멍을 불펜의 힘으로 어떻게 메꿔 나가야 되는 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 근데 불펜은 봐도 진짜 네. 압도적이에요. 진짜.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선발이 이렇게 약간 솔직히 불안하면 팀 성적도 불안할 법한데 클리블랜드라는 팀 특성상 불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좀 갈면 간다는 표현이 좀 조금 이상하긴 더 한데. 불펜이 힘을 내주면 그렇죠. 힘을 내주면 힘을 내야죠. 한 1이닝만 더 던져주면 그렇지. 음. 매 경기 1이닝씩만. 그럼 그렇죠. 162이닝을 더 던져야 되는 거예요, 불펜이. 뭐 하루 1년 쉬면 되죠. 네, 아무튼 뭐 클라스의 케이드 스미스, 헌터 게디스, 폴 시월드 이 1, 2, 3, 4 펀치 불펜은 리그 1위 다툰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저는 강해요. 리그 1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참 솔리드한 팀이다. 네. 다만 상방이 좀 아쉽다. 음, 네, 그렇죠.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뭐라 해야지? 방만? 방만 운영? 네. 약간 시애틀이랑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여기도. 근데 시애틀이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여기도 근데 이제 돈을 못 쓰는 건 이해하는 너무 이제 안 쓰다 보니까 네. 저는 조금 이제 불안함이 있는 게 이제 경쟁팀들이 좀 퀄리티가 좀 많이 올라왔죠. 그죠. 정말 재밌는 팀이 두 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이 팀들이 저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전력 유지를 선택한 클리브랜드. 이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로 돌아오게 될까요? 다음으로 만나볼 팀인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는 저번 시즌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두 팀이 이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올라가게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단순 플루크 시즌일까요? 저는 진짜 캔자스시티 진짜 매력적인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합니다. 예. 음, 진짜 좋아하는 팀이기도 하고 작년이 굉장히 저는 진짜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리빌딩 팀이잖아요 사실은 작년에 그 포지션 자체가. 그죠. 근데 이게 깨어나는 정석적인 루트를 지금 타고 있는 팀이에요. 근데 음. 여기서 좀 더 뭔가 연료를 넣어주려면 어느 정도의 FA 영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프런트도 방향성을 알았어요. 근데 선수가 거부를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산탄데르 굉장히 좋은 핏이거든요. 저 생각에는. 왜냐면 멜렌데스가 너무 못 치니까. 예, 진짜. 그래서 이제 이 팀은 지금 강점은 사실 레이건스 루고 원투펀치죠. 예.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레이건스는 뭐 좋은 투수라는 거 다들 동의하실 거고 그렇죠. 루고까지도 컨텐더 팀의 원투펀치로는 굉장히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증명했죠. 예. 좀 늦게 레이트 예. 블루머 케이스라서 좀 그렇죠. 나이가 아쉬워도 예. 퀄리티는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MVP급 코어도 하나 있잖아요. 와이즈라고. MVP죠 사실상. 그렇죠. 사실상 MVP죠. 이상한 놈이 하나 있어서 미친 사람이 나와가지고. 괴물이 한둘씩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팀에서 지금 장기 레이스 데뷔를 위해서 이제 와카하고 로렌젠 국밥이죠 사실은. 맞습니다. 와카는 빼고 로렌젠은 국밥이죠. 로렌젠은 국밥이고 와카는 조금 이제 변수. 상방을 좀 노리는 그런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위 타선이 진짜 심각해요. 예, 하위 타선을 보면은 기대치가 있는 선수가 마이케ల్ 가레시 하나 빼고는 없어요. 네, 냉정히 말하면 그래요. 저 네. 멜렌데스도 진짜 저는 기대를 하나도 안 하거든요. 다 긁어볼 만큼 긁어봤다. 그렇죠. 멜렌데스, 마이클 가르시아, 이제 카일 이스벨. 이스벨. 좀 애매합니다. 수비수죠, 이 사람. 네.
야구에서 수비수를 맡으면은 약간 어딘가 문제가 있는 뭐 거거든요. 오라인 D라인 이런 거죠 뭐 하는 사람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진짜 산탄데르 아쉽네. 그러니까요. 이게 딱 거기 피자 들어갔으면 음. 멜레나스에 들어갔으면 딱 굉장히 좋은데. 좋은 팀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싱어하고 인디아 바꿨잖아요. 네. 좋은 트레이드라고 생각해요. 저도 좋은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양 팀한테 좋은 트레이드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합니다. 예. 상위 타선은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다 못해 좀 이제는 무섭기까지 할 그렇죠. 정도. 이 정도 상위 타선이면 네. 리그 수위권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인디아, 바비비트 주니어, 비니 파스컨티노, 살바도르 페레즈면 어디 가서 안 굴려요. 그럼요. 이거 우승팀 상위 타선이라고 해도 사람들 뭐라 못할 수준인데 예. 말씀해주신 대로 하위 타선이죠. 밑에가 없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음. 이거는. 이거 좀 깝깝한데 마이클 메시가 5번 치는 것부터가 좀 약간 눈앞이 아득해지는 느낌인데 헌터 램플로, 멜렌데스, 마이켈 가르샤, 카이리스 벤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여기 진짜 한 명이 아쉽네 진짜. 네. 딱 한 명이. 딱 한 명. 네. 진짜. 85승 찍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아 생각에. 넉넉하죠. 예. 예. 근데 팀 팬들은 진짜 고생할 것 같아요. 그 경기 보면서. 예. 1, 2회는 편하게 보고 예. 3, 4회 힘들고 5회 편하게 보고 6, 7회 힘들고 이럴 것 같아. 욕 엄청 하겠죠. 이제 하위 타선 꼬라지 보면서 야, 진짜 마이켈 가르시아가 키예요. 예, 그렇죠. 이 팀 하위 타선에서 업사이드랄 게 있는 툴에 약간 기대라는 게 있을 선수는 가르시아 하나예요. 그래서 진짜 키가 될 것 같다. 이 선수가 터져줘야 그나마 좀 연결해 줄 수 그렇죠. 있다. 이런 네.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미네소타 트윈스인데요. 작년 미네소타는 4위에 그쳤지만 여전히 경쟁력 있는 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팀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우승 경쟁에 합류할 수 있을까요? 미네소타. 이게 미네소타도 로스터 리소스 기준으로 보면 타순이 윌리 카스트로, 그다음에 코레아, 트레버 라낙, 바이런 벅스턴, 로이스 루이스, 잭 월러, 그다음에 라이언 제퍼스 쭉 보면 타선이 무섭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죠.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공격 성적도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 언급한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출장한 선수가 122경기 뛴 제퍼스고 다음이 121경기 뛴 라낙인데 월러랑 코레이아랑 루이스는 100경기도 못 나왔고요. 맞아요. 바이런 벅스턴은 100경기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벅스턴 기준 풀 시즌 쪘는데 네. 기적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나오면 잘하는데 시즌에 3분의 2밖에 안 뛰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침번이네. 불침 2교대씩 이교대 빡세네요. 예. 고점은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소원을 빌면 이제 그 램프의 진이도 이제 소원이 안 되는 소원이 4개로 늘어났다 이제 이 말 할 정도의 난이도라서 문제인 거지. 여전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무서운 타선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여기에 로테이션도 파블로 로페즈의 오베르, 조라이언 요 3명의 로테이션도 매우 훌륭한 어느 팀에 가도 상황이고. 프런트 라이너죠. 네. 네. 여기에 듀란과 잭스라는 필승조를 그렇죠. 필두로 한 불펜도 솔리드합니다. 뎁스까지도 괜찮은 편이고 뭐 콜스엔즈, 브록스피어트, 호레 알칼라 다 메이저리그 레벨 불펜들이니까. 여전히 중부지구에서 경쟁력 있는 선수단 내지는 우승을 항상 노릴 수도 있는 선수단인 건 맞는데 건강. 그렇죠. 문제는 이제 다른 주변 팀들의 체급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이 체급 올라온 팀들에 비해서 부상 변수가 가장 많은 팀이다 맞아요. 보니까 저점도 가장 낮을 것 같고 그에 반면 고점도 가장 높을 것 같고. 동의합니다. 저점 제일 낮고 고점 가장 높다. 네. 풀 건강을 가정하면 솔직히 저는 컨텐더 바로 아래 레벨이라고 생각해요. 풀 건강한 가정하면. 벅스턴 코레아 풀 건강이면은 뭐 말할 거 없죠. 거기다가 서포팅 캐스트도 뭐 로이스 루이스의 맷 월너, 라이언 제페스급이면은 어디 가서 안 굴리고 네. 선발진 되게 센 이거 선발진이에요. 그렇죠. 이거 사람들이 인지를 좀 약간 이미지상 약간 안 그래 보여서 그렇지. 파블로 로페즈, 조라이언, 베일리 오버면요 어지간한 컨텐더 로테이션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건강하고 이놈의 그 뜬금없이 터지는 그 미네소타 특유의 그 한 사람씩 재앙의 시즌을 맞이하는 그 저점 그 방어만 좀 되면 저는 지금 리그 탑 컨텐더 바로 아래 티어에 넣을 것 같은데 미네소타는 또 매년 아프더라고 누군가. 누군가는 아파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골고루 아팠어요 심지어. 올해 심지어 골고루 아팠어. 그래갖고 이 저점 방어, 부상 방어만 어떻게 되면 모르겠는데 참 그래요. 그러니까 미네소타는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디벨롭먼트를 정말 잘하는 팀인데 그 대가로 수맥을 약간 얻은 느낌도 있어요. 악마랑 계약하는 느낌인 거죠. 수명을 깎고 그쵸. 능력을 주는 네, 느낌. 그래서 뭐 미네소타
상방 높고 하방 낮다. 네. 건강하기만을 바라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미네소타의 선발 뎁스의 풀시즌을 응원하겠습니다. R 중에서 이야기 나눠볼 마지막 팀은 시카고 화이트삭스입니다. 나 우리 디트로이트 안 했잖아.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맞네. 중요하잖아요. 맞네요. 사실상 다크호스인데. 빼먹을 뻔했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업사이드 제일 큰 게 저는 디트라고 생각을 미네소타보다도? 하긴 해요. 네, 미네소타보다도. 근데 미네소타 솔직히 말하면 미네소타 잘 모르긴 해요. 제가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관심 있는 팀 중에 가장 업사이드가 높다. 예. 근데 이제 디트는 업사이드가 큰 게 일단은 저는 선발진이 굉장히 퀄리티 있는 선발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합니다. 예. 일단 뭐 타릭스 쿠발은 뭐 이제 뭐 사이언? 입 아프고 플레이트 이번에 추가하고 그다음에 리즈 올슨, 케이시 마이즈 그다음에 잭슨 조브가 이제 올라오죠. 좋죠. 예. 잭슨 조브. 저는 잭슨 조브가 키라고 봐요. 잭슨 조브가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제 생각이 아니라 그냥 파이프라인에서도 지금 투수 유망주 1위죠. 로키 있잖아요. 그러네. 로키가 있네. 근데 전 냉정히 얘기하면 둘이 같은 티어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러면 뭐야? 또 뭐가 무서운 거래? 난 같은 좀- 티어라고 생각해. 무서워요, 이거. 왜 무서워? 왜 무서운지 얘기해봐. 그것까지 얘기하면 더 무서워지죠. 예. 전 같은 티어라고 생각해요. 예, 전 저도- 같은 그레이드 줄 거예요. 이거. 페인터가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페인터가 아래고 조브하고 이제 사사키가 사사키가 이제 1, 2위. 예. 그래서 저는 이 투수진의 고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굉장히 큰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리소스 보시면 타선이 진짜 다 물음표예요. 여기도 그 캔자스 시티 병을 앓고 있어요. 애매한 5번에 맷 비어링을 쓰는 거는 맷 비어링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캔자스 시티 5번 마이클 마세이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야. 이게 약간 컨텐더 팀인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비슷하게 지금 고점 누리시는 게 제이스 제이스 정, 제이스 정. 예. 콜트키스. 예, 그렇죠. 이 두 선수가 이제 조금 고점을 찍어줘야지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을까. 뭐 평균적으로는 사실 미네소타보다는 밀리는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이 선수들이 이제 이 행복 회로가 다 돌아갔을 때 사실 건강보다는 저는 업사이드 터지는 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건강은 어. 상수다. 건강은 저는 상수라고 아픈 건 상수야. 그렇죠. 예. 야구는 약간 강도가 낮은 스포츠에서 계속 터진다면 저는 이거는 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유전자의 네, 문제다. 그렇죠. 네. 네, 업사이드 측면에서는 디트가 조금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도 상위 타선 매력 있어요. 매력 있죠. 파커메도우스 그리고 라일리 그린, 캐리 카펜더 되게 좋은 타자예요. 네, 맞아요. 되게 좋은 타자라고 생각을 하고 라일리 그린도 올스타급 외야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양키스 팬들은 부정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전 그쵸. 글레이버 토레스 영입도 되게 솔리드한 영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양키스 팬들은 매우 싫어하는데. 우리가 약간 이미지가 지난 몇 년간 좀 박아서 그렇지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레귤러 레벨은 돼요. 잘해요. 수비가 좀 네. 오락가락하고 타선도 타격도 기복이 좀 심했어서 그런 거지. 맞기 시작할 때 토레스는 무서운 타자입니다. 팀이 양키스라서 그쵸. 네, 눈이 좀 높죠. 그쵸. 아무래도. 맞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기도 캔자스랑 좀 비슷한 느낌의 네, 맞아요. 솔리드한 상위 타선과 물음표 투성인 하위 타선 이런 느낌으로 네. 가고 그 대신 확실한 사이영 투수가 하나 있다. 그렇죠. 아, 시험 카드가 맞죠. 하나 있으니까. 네. 예. 그리고 확실한 예. 최고의 투수 유망주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가면 투수진 업사이드는 조금 더 확실히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인상입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화이트삭스로 넘어가 근데 볼까요? 이 팀 얘기해야 되나요? 재밌는데요, 저는. 약간 영화로 치면 네. 약간 뭐 클레멘타인 이런 영화 그쵸, 좋아하는 그쵸. 느낌인데 약간 뭐 죽을래 살래 뭐, 클레멘타인 이런 거 좋아하는 이거는 느낌. B급 네. 영화라고도 네. 못 부르는 영화 아니에요? 이거? B급. 네. 재밌잖아요, 팀. 해보시죠 그러면 재밌는 얘기. 뭐 그냥 로스터 일단은- 리소스만 봐도 그냥 웃음이 네. 나오지 그냥. 웃기긴 해요. 웃기긴 한데. 예. 근데 저는 여기는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망했어요, 그냥. 망했죠. 그러니까 라인업이 혁명적이야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진짜 혁명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혁명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게 이기려는 마음 자체를 제거를 했어요. 예. 예. 그런 라인업이고 그다음에 사실 이 비교되는 팀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이제 리그 내에서 이제 저는 3대장을 생각하는데 에인절스, 콜로라도 로키스, 그다음에 이 화이트 삭스. 3대장이에요? 예. 저는 3대장을 생각합니다. 거기에 스탬프까지. 뭐 이따가 약간 얘기할 거죠. 무슨 3대장이야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 일단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좀
그 원피스 미래를 사막 잘- 느낌이야. 약간. 미래를 잘못 짰다. 약간 이런 느낌의 사막 팀. 느낌이구나, 예. 약간. 근데 에인저스는 아까 말했듯이 저는 팀의 형태 지금 갖춰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콜로라도는 행복해요. 그나마 네. 나아지고 있어. 네, 근데 나아진 게 보여. 화이트삭스는 저는 이거부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선수다 지금 외적인 문제가 너무 커요. 라커룸 이슈라든가. 네, 그렇죠. 음. 라커룸 이슈가 전 너무 큰 거죠. 아무리 그래도 바르가스가 저 정도 칠 타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규율 문제라든가 뭐 네. 동기부여 문제라든가 그렇죠.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게 옛날부터 쌓여왔잖아요. 사실은 그쵸. 이제 팀 앤더슨 있을 때부터 팀 앤더슨, 유한 몽카다 뭐 이런 선수들 있을 때부터 쌓여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걷어내야 되는데 지금 팜을 굉장히 많이 채우고 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예, 크로셋 팔고 크로셋 솔직히 잘 팔았거든요. 동의합니다. 네, 뭐 둘 다 윈윈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팜을 아무리 꽉꽉 채워도. 예. 지금 팜은 리그 탑5 평가 받아도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네, 뭐 맞아요. 노아 슐츠, 네. 카일 틸, 헤이건 스미스, 콜슨 몽고메리, 예. 에드가 코에로 예. 되게 좋은데 말씀해주신 대로 아무리 좋은 유망주를 꽉꽉 채워놔도 팀 컬처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은 맞아요. 올라와서 잘할지도 의문이고 그죠. 잘 하더라도 이게 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 확실히 말씀해주신 대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저는 로스터 볼 때마다 아까 혁명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이 팀 지금 주전 이루스가 이름부터가 레닌 소사네요. 혁명적이네. 그 다른 거는 다른 사실 그 그거는 혁명적이란 얘기예요. 다른 의미의 혁명인데요. 혁명적이지. 진짜 레닌 씨 혁명적인데요. 레닌. 그다음에 뭐 지금 보니까 라인업을 쭉 읊어드리자면 마이크 터크먼,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앤드류 베닌텐디, 앤드류 본, 조시 로하스, 레닌 소사, 미구엘 바르가스, 콜슨 몽고메리, 코리리. 사실 이런 말 되게 어색한데요. 야수진은 투수진에 비하면 괜찮은 거예요, 이거. 근데 맞는 말이긴 해요. 네, 이게- 이거 괜찮아요. 농담 아니고. 이게 물론 절대적으로는 안 괜찮은데 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안 예. 괜찮은데 그러니까, 투수진에 비하면 네. 선녀다. 아 선녀다. 투수진 어떤가요? 토수진 일단 1선발이 마틴 페레즈 예. 다음이 이제 조나탄 캐논, 데이비스 마틴, 션 벌크, 브라이스 윌슨. 그 누군지 아시는 분이 선수세요. 아, 솔직히 몰라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헤비팬 정도 돼야 알아요. 네. 그러니까 마틴 페레즈 정도만 이제 그나마 이제 텍사스에서 뛰던 그게 있으니까 이제 이름이 좀 있는 편이고 조나단 캐넌, 데이비스 마틴, 션 버크, 브라이스 윌슨 이 레벨로 가면요. 이게 이 4명이 2, 3, 4, 5 선발로 지금 프로젝션이 되고 있는데 어지간한 리그 한 5할 찍는 팀만 가도 이 선수들 그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6선발 자리 두고 다투다 얘기 나와야 되는 선수들이에요. 롱릴리프랑 예, 5선발 두고 이제 뭐 한 경쟁하고. 자리 놓고 얘네들끼리 경쟁해야 되는 애들인데 지금 다 로테이션 스팟의 보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불펜도 심각해요 심지어. 저스틴 앤더슨, 프레이서 엘라드, 프리랜더 베루아, 거스 발랜드, 캠 부저, 제러드 슈스터, 타일러 길버트, 쉐인 스미스. 뭐예요 이거? 약간 잘 모르겠어 잘. 이제 누군지 모르는 이름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메이저리그 특성상 얘네들 중에 한두 명은 내년에 터진다? 이렇게 많은. 그래갖고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팔린다 또? 그렇죠. 이게 메이저리그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대까지는 몰라도 좀 지켜는 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투수진 퀄리티가 너무 심각해요. 이게 어떻게 저점 방어도 안 되고 업사이드도 없고.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보는 투수가 불펜진에선 프리랜더 메루아랑 선발진에선 그나마 조나단 캐넌이랑 션 버크 정도. 얘네들이 평가상 리포트상으로 봤을 때 그나마 미드 로테이션 업사이드가 있다 소리 듣는 애들이라서 뭐 지켜 보라고까지도 못하겠고 한번 그냥 대충 한 시즌 절반 정도 지났을 때 성적 한번 보세요. 예. 뭐그 정도. 예. 네. 이 팀은 이제 남은 게 그거 하나네요.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어떻게 팔 건가? 어떻게 잘 팔 수 있을까 그 국리만 해야겠네요.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크로셰 판 것만큼만 팔면 그러니까. 돼. 예. 이게 원래 화이트삭스 하면 이제 불리는 툴가이 3명 이제 루로즈랑 엘로이 히메네스랑 유한 멍카더라. 와우. 한 명 살았거든요. 나머지 둘이 네. 처참하게 망가져서 그러니까. 이제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하나 남았는데 로버트 주니어도 근데 지난 시즌 네, 작년에는 영 저- 아니었어. 저점을 세게 찍었죠. 고점을 찍어야 돼 이번에. 네. 진짜 근데 잘 가기 위해서. 고점은 한번 고점을 한번 아우, 찍고 엄청 낮죠 네. 고점은. 거기에 이제 매수자들이 몰리니까 저점을 기가 막히게 찍었어요. 근데 저는 농담이 아니라 이 선수 라커룸이라든가 그 팀 동기부여 되는 대로 팔리면 잘할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러니까- 디버프 아. 맞고도 저 정도니까. 어. 네. 올해 동기부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내가 나가야 된다. 나갈 수 있다. 이 팀을 나가야 된다.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화이트삭스 팬분들 듣고 계시면 정말 이제 좀 너무 죄송스럽긴 한데, 근데 팬분들도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그렇죠. 예, 이미 포기한 분들도 많을 거라 맞아요. 이제 리빌딩 딱 버튼 누른 시점이라 루로즈 잘 팔자. 진짜 마이너 애들 진짜 잘하길 보고 빌어야죠. 코스몽거리맨이나 뭐 노아 슐츠 괜찮은 퀄리티의 유망주니까. 탑 레벨 유망주들이죠. 그렇죠. 예. 그런 선수들 잘 키우고 이제 기나긴 여정의 초입에 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힘내야 됩니다. 진작 시작했어야 되는데. 파이팅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패널분들이 예측하시는 R 중의 지구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 좀 홍대픽으로 캐니언스테이 1등, 그다음에 2등 미네소타, 3등 클리블랜드, 4등 디트로이트, 5등 화이트삭스 이렇게 했습니다. 1, 2, 3, 4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뭐 물론 파워랭킹에서도 그렇겠지만, 근데 올라가면 디트로이트가 좀 크게 올라갈 것 같고, 뭐 클리블랜드가 저는 근데 아까 이제 시애틀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이유로 좀 깎았어요. 예, 조금 결심제. 써라 좀. 업보가 있다. 조금은 써라. 예. 그러니까 캔자스 시티는 쓰려고 노력을 네, 하고 한 게 그렇죠. 보이고 미네소타, 디트로이트는 쓰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약간 홍대병이긴 한데 저는 미네소타 1위, 캔자스 시티 2위, 디트로이트 3위, 클리블랜드 4위, 그리고 괄호 한 10개 두고 화이트삭스 5위. 1, 2, 3, 4등은 시즌 끝났을 때 다 6게임, 7게임 차 안에 있을 것 같아. 네. 느낌상. 많이 나야 10게임 차. 예. 저는 캔자스 시티 1위. 그다음에 2위에 클리블랜드. 3위에 미네소타, 4위에 디트로이트, 5위에 화이트삭스. 글쎄요. 저는 순위 평가할 때는 저점을 좀 이제 중점 있게 보는 편이라 클리블랜드를 2위에 뒀습니다. 하방 방어가 얼마나 잘 됐느냐. 네. 미네소타는 하방이 너무 뚫려 있어서 그쵸. 좀 불안하긴 하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이제 이렇게 아메리칸 리그 중부 지역 만나봤고요. 지옥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동부 지역으로 가봐야겠죠. 지옥으로 가야죠. 동부 지구의 우승팀 뉴욕 양키스입니다. 후안 소토와 글레이버 토레스가 팀을 떠났지만 그만큼 전력 보강에도 성공했습니다. 올해도 양키스의 지구 우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근데 작년이 좀 이레귤러라고 생각을 해요. 음. 물론 이제 포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단기전. 그죠. 단기전에는 뭐 이제 사실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장기전을 봤을 때 올해 지구 우승을 할까라고 한다면 저는 물음표긴 해요. 솔직히. 뭐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월시 올라간 팀이 뭐 다음 지구 우승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그렇죠. 예, 퀄리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빠진 게 다양하게 더 빠졌어요. MVP급 야수 하나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탑10 저는 탑10 정도 이루수 글레이버 토레스 탑10 말석 정도는 볼 수 있죠. 네. 그 정도면. 예. 그 정도의 이루수 그 다음에 뭐 불안하지만 뭐 서머웨만 마무리 클레이 홈스 빠졌죠. 그 다음에 앤서니 리조 빠지고 뭐 선발 뎁스와 뭐 레스터 코르테스 빠지고 등등 좀 다양하게 나갔어요. 예, 다양하게 그렇죠. 나갔기 때문에 지금 벨린저와 프리드 저는 괜찮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뒤에서 말씀을 해주실 거지만 벨린저는 구장에 굉장히 잘 맞는 맞아요. 타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프리드는 저는 저평가된 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는 물론 건강 이슈가 있지만 번즈보다 프리드가 끌렸어요. 저는 오히려. 네, 오히려 가격 대비 물론 번즈가 좋죠. 예. 스탠튼이 올해 그래도 사람만큼은 해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데드캣 바운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회강반조다. 그렇죠. 그다음에 게리콜은 뭐 계속 하락세 타고 있고 뭐 물론 프런트 라인업까지는 올해까지는 해주겠지만 예. 저점방은 될 거고. 그래서 제일 논쟁거리가 되는 게 저는 제이슨 도밍게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제이슨 도밍게즈는 저는 마이너 때부터 하이브는 너무 받아가지고 이 선수가 이 위치에 있을 선수인가라는 거에서 항상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가 저는 터질 것 같지 않아서 양키스를 조금 낮게 평가하는 감이 있어요. 오히려. 예. 지금 파워랭킹 4위거든요. MVP 기준은. 저 그 정도는 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거 86승에서 92승. 좀 넓긴 한데. 전 파워랭킹 한다면 탑8 정도 말석 줄 것 같아요. 저도, 8등 정도. 네. 예, 그럴 것 10위까지 같아요. 내려가긴 좀 네. 그렇고 아무리 그래도. 네. 그러니까 이 팀은 저지의 존재 하나만으로 타선의 기본빵은 보장이 됩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벨린저이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 선수가 MVP 시즌에 그걸 되찾을 일은 없을 거예요. 어지간하면. 근데 WR 한 2.5나 3점 정도는 해줄 것 같다. 기본 운동 능력이 워낙 좋고 나름 지난 시즌에 본인의 어프로치 나름 개선을 해서 맞아요. 극단적이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막아낸 느낌이라서 1인분 할 것 같다. 그리고 도밍게즈는 전 좋게 보고 있긴 한데 이 선수도 건강 이슈가 있어요. 부상이 잦아요. 워낙에 신체가 엄청 뛰어난 대신에 좀
약해요. 그리고 부상도 많고 장기 부상도 많이 끊어봤고 해서 그게 좀 불안 요소인데 뛰면 잘할 것 같다. 근데 이 팀은 저는 결국에는 제가 정말 좋아한다고 매년 얘기하는데 이 치좀이 해야 돼. 진짜. 이 팀이 업사이드를 줄 애가 걔밖에 없어 지금 단계선. 도밍게즈랑 치좀이야. 도밍게즈 치좀. 실제로 지난 시즌에 치좀이 양키스 오고 양키스가 그나마 타선이 확 올라왔어요. 그죠. 양키스 넘어오고 주루 공수주 모든 면에서 다 솔리드하게 해주고 특히 타격 측면에서는 얘 버닝하는 구간은 미치거든요. 그렇죠. 애 자체가 기복이 좀 있는 스타일이고 깡 파워가 생각보다 괜찮은 애라 버닝을 하는 구간에는 혼자서 게임 캐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상방 그 보여줬던 그 업사이드들을 조금 더 기복을 줄이고 좀 좁게 자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선수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선수 탤런트 레벨 자체는 저는 리그 탑 50 안에 드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좀 후하게 치면 30? 근데 이거를 일관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 선수 이제 나이도 26, 7 이제 프라임 들어가는 나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오히려 그 하위 타선의 퀄리티. 여기도. 그러니까 오스틴 웰스, 앤서니 볼피, 오스왈도 카브레라, 골드슈미트 영입했잖아요. 이렇게 잡히는데 지금 세인트루이스 팬분 한 분이 지금 고기를 절레절레 하는데 골드슈미트 어때요? 갔어? 간 거 같아?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골드슈미트랑 같이 언급하는 일루수가 프리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성향이 약간 비슷하다. 그러니까 둘 다 눈 좋고 컨택 좋고 그럼에도 장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루수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눈이 없어졌거든요. 장님이 됐어?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 성적이랑 여태껏의 성적을 딱 보면 차이 나는 거는 삼진 하나예요. 삼진이 극도로 늘었어요. 아이고. 그 얘기는 눈도 눈이고 이제는 컨택 능력도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큰 차이로 커리어로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골드슈미트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다른 일루수와 그냥 다른 무슨 거포형 일루수와 차별되는 좀 완전 특강점이었는데 작년 기점으로 좀 많이 무너지긴 했죠. 그래서 이 팀은 전 오히려 양키스 볼 때 느끼는 게 럭키 미네소타. 맞아요. 고점이 더 높은 미네소타. 고점이 더 높은데 하방이 지금 생각보다 약해요. 네. 콜이 만약에 조금 더 여기서 하락세를 탄다? 그럼 진짜 이상해지는 거고 프리드라든가 로드온이 또 건강 이슈가 발생한다? 진짜 시즌 플랜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데빈 윌리엄스 영입한 게 그나마 전 되게 솔리드한 무브라고 보는데 불펜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불펜도 뎁스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모로 어느 정도 불안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고 상방은 저는 이 팀 상방은 저기 우승까지 노려볼 만해요 지금.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 저지의 존재 뭐 도밍게즈 콜 스타 파워는 충분해요. 그쵸. 문제는 전반적인 퀄리티의 어떤 저점 방어 문제. 그게 좀 약간 아쉬워서 뭐 파워랭킹 4등까지는 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닌 것 같고 저도 동의합니다. 조금 물음표가 있다. 이 정도. 그렇죠. 미네소타처럼 여기도 부상 이슈는 좀 항상 달고 가야 되는 문제죠. 하다못해 저지도 부상 원래 많았던 선수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또 우익수로 가니까 뭐 나아지겠죠. 나아지겠죠. 네, 아쉽게 월드시리즈에서 미끄러지긴 했지만 올해를 다시 기대해볼 만한 양키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볼티모어 오리올스입니다. 볼티모어는 또다시 포스트 시즌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버렸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시즌이 끝나고는 번지와 산탄데르가 팀을 떠났습니다. 이런 전력 약화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이 제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제콜이나 랭포드나 좀 억가를 좀 많이 당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타자 신인 애들이 작년 시즌 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투구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투구의 원인은 정점을 찍은 구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구속 성장세가 둔화가 되면 타자 신인들은 작년보다는 적응을 더 잘할 거예요. 제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볼티 타선은 사실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러츠맨도 이거는 저점이고, 그다음 제콜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반등은 아니지만 코든카우저나 뭐 이런 선수들도 굉장히 어린 편에 속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MVP급으로 하나 터졌잖아요. 군나라 핸더슨.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산탄데르가 빠져도 저는 오히려 산탄데르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산탄데르가 필요한 팀도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필요는 하진 않는다.
투수진이 제일 저는 불안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지로드는 뭐 내구성 문제 있고, 그다음 애플린은 저도 많이 봤는데 애플린도 내구성 문제가 있는 투수예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보면은 이제 은퇴 시즌 모튼이죠. 네. 그다음에 뭐 스가노 데려왔죠. 근데 사실 나이도 많고 뭔가 이제 뎁스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컨텐더 중에서는 아무래도 불펜 퀄리티까지 고려해가지고 좀 가장 약한 투수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종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볼티모어가 이번에는 와카를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90승대 초반. 90승대 초반에서 근데 알동이 너무 세니까. 알동이 너무 세다. 예. 저는 매치가 소위 얘기하는 1.5티어 위쪽 컨텐더들 중에 가장 투수진이 약하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볼티 보니까 매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농담 아니고. 매치는 적어도 상합이 전반적으로 뎁스는 좋아요. 선발 퀄리티 뭐 에이스가 아쉬운 것뿐이지 전반적으로 뎁스는 좋은데 볼티모어는 3, 4, 5 선발이 모튼, 크레머, 스가노는 좀 그렇다. 그렇죠. 확실히. 근데 타선은 확실히 매력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건호 앤더슨 러치맨이 잘해야 돼. 맞아요. 이게 팀의 네. 핵심은 그래도 러치맨이 해야 돼요. 3년째 거기는. 우하향이라서 네. 조금 지금 느낌이 좀 묘한데 어쨌든 러치맨 여기다가 뭐 콜튼 카우저, 라이언 마운트캐슬도 솔리드한 일로 쓰고 세드릭 멀린스가 타격이 좀 아쉽긴 해도 수비에선 제 몫을 나름 해주고 그쵸. 있고 조던 웨스트버그 좋은 타자로 성장을 했고요. 여기다 뭐 맞아요. 잭콜 올해 뭐 잘해주겠죠. 네. 지난 시즌은 솔직히 그렇게 못하진 않겠지 아무리 그래도. 네, 그쵸. 그거보다 처음이니까. 잘할 거고. 네. 그러니까 게다가 뭐 히스턴 케어스테드까지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되게 어리고 되게 단단하고 툴이 좋은 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은 사람들이 팬 입장에서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많이 그래도 아쉽죠. 네. 이 팀이 뭐 지난 시즌에 당장 모든 대권을 누리고 했던 것도 아니고 물론 번스 영입하는 게 나름 무브를 보여준 거긴 한데 끝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이제 시작을 네. 하는 단계고 조금 한 발 정도 더 들어간 느낌인 거지 아직 윈도우가 한 3, 4년은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양키스 볼티모어가 팀의 오버롤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오버롤이 튀어나와 있는 방향이 좀 다른 거지 저점 상방 둘 다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산탄데르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번즈 빠진 게 그쵸, 올해는 그쵸. 좀 네. 많이 체감될 것 같아요. 음. 이게 원래 볼티모어 1선발은 칼 브래디시였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토미존으로 이제 올해는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타일러 웰스도 올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아마 스가노랑 찰리 모튼 영입한 게 26년을 바라보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장 올해 로테이션을 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득점감을 찾아서 영입을 하고 26년에 저 두 투수 돌아오면 다시금 한 번 더 달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어찌됐거나 올해는 좀 이 공백이 좀 너무 클 것 같긴 합니다. 이 팀 프런트 이슈가 좀 있죠. 네. 네. 프런트 이슈가 있어가지고 사실 근데 성적이 안 나오면 지금 조금 위험하긴 해요. 프런트.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프런트가 저는 유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 뭐 그 얘기 나오는 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슈도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성적이 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야 가시적인 오히려, 예. DS를 이기는 그런 성과까지는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승리가 장기적인 그 존속 지속을 그렇죠. 보장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네. 좀 위험할 수 있다. 네네네. 저도 이번 그렇게- 시즌이 중요하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유독 알겠습니다. 포스트 시즌만 가면 참 그렇죠. 너무 무기력하게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보스턴 레드삭스입니다. 보스턴은 FA로 브래그먼을, 트레이드로 크로스를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는 알동의 치열한 우승 경쟁을 뚫어낼 수 있을까요? 올해 가장 저는 주목할 만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작년에도 그랬겠지만 30개 구단 통틀어서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재밌는 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팜이 뭐 무지막지하죠. 무지막지 했죠 지금. 뭐 크로스에 털어오느라 조금 손실은 났지만 그 손실이 저는 클 것 같지 않고 지금 솔직히 지금 보스턴의 가장 핵심은 뉴 에라의 가장 큰 핵심은 앤서니 캠벨 메이어셋이거든요. 야수 3인방. 예, 야수 3인방. 예. 그리고 얘들은 지금 레디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점점. 두 명은 사실상 메이저 예. 레디고요. 한 명도 거의 레디 돼가고 있는 네. 수준.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그 메이어는 솔직히 좀 의문이긴 한데 나머지 둘은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1년 차에도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이게 보스턴이라 지금 안 올리고 있는 거지 어지간한 다른 팀이었으면 이미 네. 올렸을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 앤서니는 나이 때문에 안 올리는 게 좀 있어. 20살밖에 안 된 놈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걸 올려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거지. 일단 유망주 빼고 나서도 기존 전력 보면은 뭐 듀란, 브래그먼, 데버스, 카사스 이거 저는 상위타전 제일 거의 탑급이라고 저는 리그 생각해요. 최상위권. 그 다음에 이제 뭐 데버스는 뭐 이제는 거의 클래스를 증명을 했고 이제 프라임 들어가죠 나이도. 네, 그렇죠. 듀란도 이제 프라임 타이밍이야. 28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투수진이 작년 시즌까지는 뭐 피에타 굴리면서 좀 이게 컨텐츠인가 싶긴 했는데 이번에 크로스하고 이제 하이 로테이션의 뷰러까지 영입하면서 되게 솔리드해요. 네, 리스크 굉장히 줄였어요. 크로스의 하우크, 베요 괜찮거든요, 사실. 좋아요. 느낌 괜찮아요. 네, 느낌 괜찮고 하이 선발 뎁스 뭐 뷰러는 이제 로또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올리토 오긴 합니까? 몰라요? 근데 뭐 여기 말고도 뭐 예, 커터 크로포도 있고 예, 그렇죠. 커터 크로포드 거기다가 괜찮죠. 부상에서 예. 돌아온 이제 불펜으로 뛴다고는 하지만 뭐 게러지 히틀락 같은 선수도 있고 되게 솔리드해요 투수진이 전반적으로.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투타 밸런스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거는 컨텐터긴 팀 기준으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강력한 다크호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올해 올라오는 팀들 중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음. 즉각적인 그 어떤 스렛 위협을 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타선 볼 때마다 참 살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듀란이 이 선수도 참 스토리가 있잖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 약간 네. 정신건강 이슈도 네. 있었고 뭐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좀 풍파가 있었던 선수인데 지난 시즌엔 좀 만약에 좀 경쟁이 약한 시즌이었으면 MVP 얘기도 나왔을 법한 그렇죠. 성적이었고 네. 데버스, 브래그먼, 카사스, 요시다 이상한 게 하나 보이는데 스토리가 보이긴 한데 이 선수는 제끼고 와일드 아브레유 그다음에 코너 웡도 솔리드한 포수입니다. 네. 그다음에 세단 라파엘라 그 아까 말씀해주신 마이너에서 대기 중인 캠벨과 앤서니 그리고 메이어까지 이게 저는 리그 최고 수준의 야수 코어라고 생각을 해요. 30개 구단 맞아요. 통틀어서 다저스나 매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지속성이나 그 나이까지 고려하면은 1위라고 저는 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티모 전 야수 최상위 코어들을 다저스, 매츠, 볼티, 보스턴 이렇게 두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그 중에서도 제 취향에는 보스턴이 좀 더 맞는다. 투수진도 크로셰가 에이스 역할을 확실히만 해줄 수 있으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테너하우크하고 브라이언 베이오가 2, 3선발로 기능하기에는 충분한 투수들이에요. 맞아요. 둘 다 업사이드도 있어 심지어. 네. 베이오는 아직 어리기까지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참 너무 매력적인 로스터를 구축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체프먼 영입도 참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는 영입이었고 뭐 핸드릭스, 체프먼, 휘틀락 이렇게 불펜 1, 2, 3 펀치로 나와 있는데 강력하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뭐 건실하다. 버틸만하다. 네, 이 느낌은 주기 때문에 참 팜도 좋고 메이저리그 로스터도 좋고 지난 몇 년간 정말 운영을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팀입니다. 너무 매력적이어서 오히려 반감이 들어요. 네. 너무 이거 미래가 밝을 것 같아요. 만약 OOTP나 이런 야구 시밀류 같은 게임 하면은 이 팀 무조건 고르고 시작할 사람들 많을 거야. 그럼요. 너무 편해. 네, 맞아요. 네. 너무 편해 운영하기가. 심지어 셀러리 상황도 답답하지 않아요. 그렇게 맞아요. 열려 있어. 네. 빅마켓이기도 하고. 좋은 팀입니다. 네. 결국 알짜배기 영입들을 성공한 보스턴, 올 시즌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템파베이 레이스입니다. 템파베이는 정말 오랜만에 5할 승률이 안 되는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반등 가능할까요? 원래 진짜 힙스터는 보스턴 거르고 템파베이가 올라요. 저도 힙스터 픽이죠. 네, 힙스터 픽입니다. 예. 이번 시즌도 힙스터 픽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타자 흉내라도 냈던 분들이 다 멸망을 해버렸어요. 얀디 디아즈, 조실로 이 선수들이 다 멸망을 해버리니까 타격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맞아요. 그리고 유격수에 테일러 월스를 썼을 거예요. 제 기억상. 네. 템파베이 팬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수 중 하나예요. 지명수 지명수.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격수 구멍에 이제 김하성을 채워가지고 이제 조금 뭐 괜찮아지지 않을까. 김하성 되게 좋은 영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진짜로.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뭐 보스턴 지금 3쿼 전에는 이 둘이 있었죠. 그 카미네로하고 이제 카슨 윌리엄스. 이 둘이 이제 변수를 좀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카미네로는 치는 거 보니까 저는 오주나 생각나요, 솔직히.
그렇죠. 이 선수 오히려 상방이 엄청나다는 느낌보다도 네. 차라리 플로어가 좀 괜찮은 유형의 30홈런 타자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저도 약점이 너무 확실한 감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좋은 밸류 제공할 것 같고 네.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저는 이 팀 투수진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스턴 약간 상위 호환 느낌? 왜냐면 맥클라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그렇죠. 복귀를 해서 정상적인 폼만 찾아준다면 리그 탑5 투수니까 여기는. 그리고 타지 브래들리, 라이언 페피엇, 셰인 바즈, 드류 라스무센, 잭 리텔 다 너무 좋아요. 진짜 힙스터 감성 저격하는. 괜찮아요, 진짜로. 셰인 바즈 뭐 부상 때문에 오락가락했지만 이 선수도 평가만큼은 리그 탑 유망주였고 업사이드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타지 브래들리랑 라이언 페피엇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그런 투수들이고 거기다 드류 라스무센도 몇 년째 힙스터 픽이잖아요. 몇 년째. 나오면 또 잘해. 나오면 또 잘해. 잘하는데. 너드들의 그저 아이돌이죠. 그리고 페어뱅크스 여기도 불펜 너드들의 불펜 아이돌이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또 이제 우리 뭐 게러 클리벤저라든가 뭐 에드윈 우세타 이런 선수들 또 평가 좋고 맞아요. 참 여러모로 힙스터 픽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구성이에요. 근데 지금 맥클라나 라스무센 이렇게 바즈 이렇게 1, 2, 3 할 거잖아요. 타지 블레들리? 바즈가 먼저 저는 바즈가 먼저일 것 같아. 근데 셋이 모두 건강한 미래는 저는 진짜 완더 프랑코가 진짜 무죄로 돌아갈 가능성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긴 해요. 한 명은 아플 것 같아. 한 명은 저는 특히 라스무센은 저는 이번에도 못 채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오히려 이게 요즘 투수들이 웃긴 게 토미존 서저리를 받고 나면 차라리 걱정이 별로 없어. 일단 받았어? 야, 너 그럼 2년, 2, 3년은 멀쩡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야, 너 인대세로 받았잖아. 2, 3년은 던지겠지. 공장이에요, 공장. 근데 오히려 다른 데 막 어깨 이런 데 다치거나 막 등 다치거나 하는 애들이 더 불안해. 맞아요. 이제는. 어깨나 뭐 허리 갑자기 잡거나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구속이 팍 떨어지니까. 죽더라고. 네, 근데 맞아요. 팔꿈치 새로 차라리 인대 새로 네. 갈아오면은 차라리 나은데. 그러니까요. 만성적인 부상이 네. 참 좀 맞아요. 골치가 아픕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종합을 하면 저는 타선 리바운딩이 일단 첫 번째가 돼야 되고요. 네. 일단 뭐 아까 말씀해줬다시피 시애틀 그쪽에서 타선이 저렇게 되면은 투수진이 아무리 좋아도 안 돼요. 맞아요. 시애틀의 케이스를 네. 보고 반면교사 맞아요.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리바운딩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투수진이 어느 정도는 건강해야 된다. 근데 뭐 어느 정도만 건강해도 얘네들은 이제 돌려막기 뭐 도 같은 팀이기 때문에 그쵸. 얘네들은 뭐 3분의 2배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먹을 수 있는 저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구를 90승 90승 플러스 가능하다. 9승 플러스까지도 보고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어려울 네. 것 같고 와일드 카드는 가능하다 이렇게 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구장으로 액땜 한번 했잖아요. 네. 그건 맞네. 지붕도 한번 지금도 엎어주시고 한번 엎어주시고. 여기는 구장이 토미존을 했네. 그렇죠. 열심히 구장까지 토미존을 했어. 이야 토미존의 팀 아주. 어. 네. 그래서 힙스터 팀이다. 예, 그 정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알동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볼 팀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개주가 살아나니 팀이 죽었습니다. 지구 최하위를 기록한 토론토의 2025 시즌은 어떻게 보시나요? 토론토 팬분들이 그렇게 울부짖었던 불개주가 드디어 돌아왔다. 근데 팀이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버스 기사님이 돌아왔더니 버스가 없어졌네. 네. 이게 토론토라는 팀이 그러니까 작년 시즌 내내 타격이 안 돼서 고생을 했어요. 특히 6월까지. 그러니까 6월까지는 불개주도 이상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불개주가 이제 7월부터 이제 다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살아났지만 그럼에도 이 팀에서 좀 쳐줘야 되는 선수들, 그러니까 조지 스프링어나 보비셋, 그다음에 달튼 바쇼는 너무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실망스러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알레한드로 커크나 데니 젠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타선이 안 돌아갔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오프시즌에 산탄데르까지 영입을 했고 이게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보긴 하는데 이 토론토 홈구장 특성상 산탄데르 성적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어요. 네, 당장 그 테오스카도 네, 좀 불이익을 많이 봤잖아요. 또 다저스 가서 오히려 성적이 올라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좀 걱정은 되고 왜 투수 쪽에서는 이제 맥스 슈어저를 데려오면서 이제 로테이션은 좀 보강을 했고 제프 호프만이 마무리를 맡았네요. 그리고 조던 로마노가 그 FA로 나가면서 트레이드를 했네요.
네. 트레이드네요. 네, 그다음에 닉 샌들린이랑 이미 가르시아로 이제 불펜 보강도 어느 정도는 했는데 저는 이 팀은 올해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뒤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5시즌은 그래 어떻게 이 코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비셋이 설마 올해보다 못 찾진 않겠지라는 회로를 굴리면서 그럼 사실 논텐더 당해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25시즌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뒤가 이게 당장 그 불개주는 연장 계약제 거절하고 나는 FA로 나가겠다라는 그렇죠. 막 이런 말도 돌고 있으니까. 못 잡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산탄데르 계약이 27시즌 종료 후에 옵트아웃이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축 선발 투수들 예를 들면 가우스먼이나 베리오스나 뭐 벨시리즈나 슈어저도 마찬가지죠. 선발 투수들 나이가 전반적으로 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25시즌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시즌이 마지막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기회라고는 보는데 하필 알동이라서 고점을 찍어도 높게는 못 갈 것 같긴 해요.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도 참 윈도우가 분명히 열려 있다고 생각했던 게 그 불개주 거의 그 이렇게 터졌던 시즌 이후로 아 여기도 참 희망이 있다. 미래가 밝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보고 있으면 여기가 제 생각에는 프런트가 막 잘못된 부분을 막 많이 하고 뭐 어디처럼 운영을 똑바로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나름대로 최선까지는 아니어도 차선 뭐 세 번째 옵션 정도는 꾸준히 잘 선택을 했는데 참 여러모로 안 풀리는 팀인 것 같아. 억가가 좀 있기도 했고 엇박자도 있었고 부상 이슈도 갑자기 중요할 때마다 터졌고 이게 참 좀 그래요. 안타까운 케이스라서 마냥 욕하긴 좀 그렇고 다만 팀의 핵심 선수들의 계약 상황이라든가 투수진의 나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한번 버튼을 눌러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네. 네, 불개주가 연장 계약을 안 한다 그러면 눌러야죠. 네. 눌러야 맞아요. 돼요. 네, 비셋도 그래서 같이 FA가 다 찾아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 진짜 이게 좀 이 말이 좀 너무 웃긴데 라스트 댄스 느낌이 너무 강해서 춤을 제대로 춰본 적도 없는데 마지막 춤을 춰야 된대. 그러니까요. 춤 춰본 적도 없는데 너무 마지막이야. 참 안타까운 케이스라서 올해 좀 감정적으로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제가 지금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통틀어서 억가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 팀 중 하나라 올해 그래도 좀 유종의 미를 거두면 너무 뭐 죽는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좀 그럴 수 있긴 한데 근데 또 꼭 그런 거 아니게 나이가 어려 팀이 타선은 어려요. 네, 타선 어리고 뭐 윌 와그너라든가 산탄데어 30살이고 그래봤자 그다음에 뭐 비셋도 27이고 커크 26이고 지메네스도 26이고 다 나름 어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탱킹을 할 정도로 하방이 없는 팀은 아니고 이제 나름대로 90승을 노려볼 만한 시즌은 한동안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패널분들이 예측하시는 R 중에 지구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양키스 좀 까고 템파베이 올려쳤는데 그래도 1등인 양키스 같고 2등 보스턴, 3등 볼티모어, 4등 템파베이, 5등 토론토 예상합니다. 알동 지구순이죠. 알동 지구순. 아예 알동. 예. 예. 아, 네, 알동. 예. 헷갈렸어. 근데 1위부터 저는 여기는 1위부터 4위까지 88, 90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저는. 토론토 5등으로 뒀는데. 토론토 미안하다. 누군가 한 명은 못 나가야지. 누가 한 명을 다 잘할 순 없어. 아니 근데 여기서 이 경쟁 빡센데요 지금 윈나우를 같은 지구팀끼리 경기를 많이 하는데 네. 다 살 수는 없는 거야. 다 잘할 순 없어. 후반기에 뭐 데드라인 때 좀 무브를 보여주면서 어. 셀링팀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근데 1, 2, 3, 4등이 너무 여기 아니라면 90승 충분히 찍을 수 있는 하죠. 팀이에요. 다. 테마페이는 다섯 팀 다 모르죠. 알중이나 다른 데로 네. 가면 할만해요. 이게 오징어 게임이지 이게.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돼. 안 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힙스터로 가자면 1위 보스턴, 2위 양키스, 3위 볼티모어, 4위 템파베이, 5위 토론토, 보스턴 1위로 들게요. 그리고 여기서 와일드카드까지 해서 세 팀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플레이오프에. 전 그런 동의합니다. 느낌. 네. 저는 양키스 1위, 볼티모어 2위, 보스턴, 템파베이, 토론토 순. 오케이. 그러니까 보스턴이라는 팀이 저도 되게 매력 있는 팀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아직은 아니야. 근데. 네. 올해는 모르겠어요. 내년 이후. 네, 내년 이후에는 뭐 90승이 아니라 지구 1위를 완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잡아먹는다 느낌의 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제 추가적인 질문으로 아메리칸 리그에서 기대하고 있는 선수와 살아나야 하는 선수가 있다면 누굴 뽑고 싶으신가요?
저는 투타 하나씩만 뽑겠습니다. 네. 기대하는 선수는 이제 타자는 무조건 와이어 랭포드고요. 투수는 잭슨 조브. 예, 잭슨 조브 너무 좋게 보아가지고 저는. 예. 그다음에 살아나야 되는 선수는 타자는 훌리오 로드리게스입니다. 훌리오 로드리게스가 시애틀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어요. 예, 라고 생각을 하고 투수는 제이콥 디그럼인데 제이콥 디그럼 던지는 거 보니까 96마일, 97마일 찍어도 돼요. 맞아요. 예. 그래도 싸이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싸이영 그 퀄리티의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소위 얘기한 기본 가다가 있는 투수라서. 그렇죠. 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100이닝, 120이닝만 던져줘도 저는 뭐 텍사스에 엄청난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올스타.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많이 뽑을게요. 그래도 오늘 다른 팀들이 많으니까 기대하는 선수는 와이어 랭포드는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선수 당장 내년부터 올스타 뽑혀도 이상하지 않다고 볼 정도의 타자고요. 제이슨 도밍게스 뽑아보고요. 로만 앤서니 기대해 봄직하고 투수로 가자면은 게러트 크로셔랑 쉐인 맥클라난 이 두 명이 기대해 봄직하고요. 살아나야 되는 선수는 보비셋, 글레이버 토레스, 폴 골드슈미트,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각각 다른 의미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투수 중에서는 루이스 카스티오랑 이제 마지막 불꽃 맥스 슈어저 이렇게 두 명 살아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대하는 선수에는 랭포드랑 만장일치네요. 네, 다음에 아이삭 파레데스. 파레데스. 저는 기대 중이거든요. 나는 왜냐면 괜찮다. 그러니까 휴스턴 홈구장에 너무 잘 맞는 선수 같아서 음. 저는 기대하는 중이고 투수에서는 쉐인 맥클라난. 음. 뭐 기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살아나야 되는 선수에는 훌리오 로드리게스랑 에드와르드 줄리엔. 줄리엔이 맞네. 그 3인방 있었잖아요. 미네스타 3인방. 키릴로프, 네. 줄리엔 뭐 있었죠. 근데 올해 너무 못했어요. 네. 많이 안 좋았죠. 더 잘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2025 아메리칸 리그의 시즌 프리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야자수가 준비한 야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에는 내셔널리그 시즌 프리뷰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자수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 댓글 또한 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방송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호스트 조건이었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I'm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Oh,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 We got hit. If you're